아까 잠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거하고 이제 공부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나 취득하시면 나중에 또 다른 걸 취득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요거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요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실질적으로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뭐 분야가 다르지만 소방이랑 큰 맥락에서 보면 각각의 분야에서는 어쨌든 간에 나름 입지가 있는 라이센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뭐 학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하면 나중에 하나도 꾸준히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두시면, 처음에 하나를 할 때가 조금 힘은 들어요. 드는데 끝나고 나면 다른 걸 하나 더 할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낮추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이게 저도 보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운도 조금 붙어야 됩니다. 운도 좀 붙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거 너무 많아,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시면은 성과는 나와요. 근데 지금 기술사 뽑는 상황을 보면요, 확실히 너무 안 뽑긴 안 뽑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기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한번 보시면요, 아마 그 큐넷 들어가서 보시면요, 지금 경기가 조금 괜찮은 분야가 어디냐면 건축 구조라는 분야가 있어요. 요거는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자격을 사용하는 분야인데, 이 친구들은 설계 감리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유지 관리나 점검 쪽도 이걸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 쪽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소방기술사와 관리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구조기술 하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신축은 많이 떨어지고 이제 관련량이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유지 관리나 안전 진단, 점검 쪽은 계속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우리도 요게 지금 괜찮잖아요, 사실. 경기가 안 좋았든 뭐 좋든 간에. 그리고 요번에도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1기 신도시 중에서 중동 하고 3번하고 용적률 확 올리겠다고.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 얘도 또 경기의 흐름을 또 타니까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요 관리사는 관리사 관련 점검 업무만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고급, 특급 뭐 이렇게 점검자 올라갈 때 얘가 하는 업무도 다 같이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네 분야를 다 인정해 줘요. 관리사 요 경력 산정을 할 때. 그래서 이게 같이 물려가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를 하시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참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뭐 몇 명이라더라? 1200명인가 시험 치셔갖고 지난번에 기술사에 4명 붙었다더라고요. 근데 매번 이렇지는 않죠. 매번 이렇지는 않는데 지금 요 외만 조금 뽑고 있고요. 전기나 소방 쪽 기술사들 보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뭐 발송 배정 기술사 이런 거 보니까 작년인가 올해였나요? 아예 그냥 회차에 0명이에요. 응시자에.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완전히 그냥 건설 경기로 먹고 사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무조건 뽑아서도 또 안 되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너무너무 참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거와 상반되게 요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연봉이 뭐 조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회사를 가면서 탄력 근무를 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공부를 뭐 따로 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일단 현장을 그전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투입되면서 이제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쉬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것도 관리사의 또 장점입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일을 일한다, 뭐 10일을 일한다, 아니면 뭐 2주를 일한다. 요거는 이제 대표와 협의만 되면 되죠. 그래서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일하시는 관리사님도 뵀어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왜냐하면 요렇게 일해도 나쁘지 않아요. 뭐 금액을 여기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렇게 일하시거나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제가 알고 있는 관리사님도 이렇게 재미삼아 운동삼아 다니신다고 그러세요. 운동화 신으시고. 대신에 밸브는 안 잠그시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직원들 잠그기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런 여러 가지 근무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술사님들이 감리 현장에서 뭐 이렇게 얼마까지 받으시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감리를 제가 상주 감리를 해본 적도 없고 일반 감리만 좀 해봤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저는 이게 상당 메리트로 보냐면 일반 감리가 아닌 기술사들은 보통 상주 감리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상주 감리로 들어가시면 일이 뭐 이렇게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매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매일 일지 써야 되고 매일 관리해야 되고 그것도 다 감리 책임이고 법적인 감리의 책임이 있고 그런 부담도 있지만 얘는 그냥 프리하게 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냐면 다른 업체들 대표랑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내가 요렇게 일하건 요렇게 일하건 내가 일하는 날짜를 내가 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달력표에다가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요 날짜에만 점검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도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몰아서 점검 한쪽을 몰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부수입도 창출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관리사님들도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 있다. 뭐 어떤 분들이 저는 나이 드시면 무릎 관절이 안 좋고 만보를 걸어서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시는 관리사님은 80이 다 되셨는데도 뭐 편안하게 일하시는데요. 그래서 관리사가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셔야지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관리사가 현장 들어가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일을 딱 들어갔는데 단자대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단 말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잠깐 제가 그림에서 몇 개 그렸지만 말단을 막 천장에다 빼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갖고 불안해갖고 야 이거 장난친 것 같은데 이러다가 찾아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이제 전기 테이프를 띄었다가 이렇게 감았어요. 감았더니 이제 저희 그때 누구더라 어떤 직원이 그래요. 저희는 테이프 감을 때 이렇게 뭐 앞으로 이렇게 감아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감어. 나는 이렇게 감을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테이프 감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이프를 이렇게 감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테이프도 제가 이제 진단을 하고 점검을 제가 딱 끝냈으면 보조력 보고 이거 마무리해요. 이렇게 테이프 감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직접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감은 건데 관리사가 뭐 법조문을 갖고 사실상 먹고 사는 전문 자격증은 맞아요. 근데 전문 자격증 같으면서도 기술적인 요소가 상당히 가미가 돼 있어갖고 저는 그런 게 좀 메리트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관리사도 하나의 엔지니어라고 보고 싶다 이거죠. 테크니션 기능공이 아니라 기술자인 거죠. 테크니션인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캐치해 나갈 수 있는 의외로 현장에서 얘기하실 때 이 얘기 많이 하시죠. 연역법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연역법을 진짜 잘 하시는 관리사님들이 진짜 대단하신 건 맞고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를 잘 잡아내시는 건 맞는데 현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연역법 사용될 일이 크게 없어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 막 용도 변경이 됐는데 들어와야 될 소방시설이 아예 안 들어와 있어갖고 연역법을 보니까 이거 뭐 예전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었네 지금은 넣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까지 막 찾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뭐 시공이 되고 큰 하자가 없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법 공부하시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법 기준들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사용이 될까 이런 의심을 자꾸 합리적 의심 좀 하시면 회시 지류 회시 한번 잠깐 찾아보시고 그리고 진짜 이해 안 되시는 거는 해설서 잠깐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습식이 아닌 우리가 지하층에 준비 작동식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게 되면요. 헤드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 하향식 헤드를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는 동파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습식이었다면 만일에 이게 습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라면 상향으로 하건 하향으로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동파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상관이 있나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법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동파 우려가 있는 준비 작동식을 하향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만 만족하세요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 첫 번째는 동파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하향식으로 할 수 있다. 뭐 드라이 펜던트를 쓰면 하향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드라이 펜던트를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드라이 펜던트 헤드 아시죠? 이렇게 두툼한 까만색이 이렇게 덮여갖고요. 헤드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여기는 물이 안 들어오게 질소가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향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얘는 배관을 위로 따서 이렇게 회양식 배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따르게 한번 볼게요. 습식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습식이에요. 습식을 배관을 하는데, 헤드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배관에서 바로 밑으로 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따게 되면은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하면 가지 배관 내에 물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배관 내 슬러지나 찌꺼기가 헤드를 막아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헤드가 터져도 물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측면 분기나 하부 분기 하지 마. 하려면 수질 확인서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질 확인서가 있으면 깨끗한 물이니까 찌꺼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질 확인서를 안 갖고 가려면 보통 다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회양식 배관으로. 이러면은 물이 이렇게 차 있어도 찌꺼기가 여기로 이렇게 올라와서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회양식 배관으로 하라는 근본적인 법적인 목적이고 이유거든요. 그럼 드라이 펜던트는요? 드라이 펜던트는 같은 드라이 펜던트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회양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로 하부로 해서 이렇게 하부 분기를 따서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어느 게 맞냐는 거죠. 요 기준은 없어요. 요 기준은 없는데 헤드를 설치할 때 우리가 법 기준을 이렇게 막 나열하듯이 보지 마시고 딱 두 가지 기준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찌꺼기가 헤드를 막을 수 있는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동파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개의 기준을 딱 잡고 헤드 관련된 법 기준들은 다 나왔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진짜로 궁금하시면 헤드 쪽 공부를 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양식으로 했습니다. 드라이 펜던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찌꺼기의 우려가 있다면 회양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찌꺼기가 이렇게 위로 안 올라오게 해야 되고 찌꺼기의 우려가 없다면 이렇게 그냥 하부에서 따도 돼요. 주미작동식을 지하에 설치할 때. 근데 요 기준은 없어요. 동파에 관련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준비작동식 드라이 펜던트에 대해서는 찌꺼기에 관련된 얘기가 없다는 거죠. 회양식으로 해라, 뭐 아니면 하부 측면 분기 따라, 아니면 수질 확인서 갖고 와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습식에서나 있지.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얘가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헤드에 관련된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줘야 가장 화재가 났을 때 정확하게 터져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빈 곳들, 법적으로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암기를, 헤드 관련된 기준들도 암기할 게 엄청 많아요. 그걸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두 가지의 기준을 딱 갖고 하나하나씩 보시면 헤드 관련된 기준들이 정리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셔야 나중에 현장 나오셔갖고 다 까먹지 않고 내가 그때 그런 의도로 내가 외웠었지 이러면서 기억도 장기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그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성능시험 배관이 아까 뭐 막혀서 이렇게 수조로 안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유수검지 장치실에 이렇게 뭐 장치실이에요. 여기 이제 뭐 유수검지 장치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문을 열고 이제 밸브를 제가 테스트하려고 점검하려고 문을 딱 열면요. 프리액션 밸브인데 솔레노이드가 요 뒤쪽에 있어요. 요 틈이 제 몸 하나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요.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이 밸브가 솔레노이드 배관 밸브가 이렇게 주배관이랑 같이 옆으로 따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 그 준비작동식 프리액션 밸브까지 같이 달려있는 배관이 두 개 같이 유수검지 장치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솔레노이드 밸브 체크를 못 해요.
근데 사실상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그 화재 난 거 청라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주미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 눌러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지나서 몇 분 안 지나서 풀었는데 얘가 벌써 화재로 선이 쇼트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작동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뭐 소방 완전 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버튼 정지도 버튼 정지지만 이 점검을 하고 안 하고는 수신기의 기록 장치에 다 남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유수검지 장치 실 관련된 법규를 보시면요. 짜증이 나니까 이 법규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규가 쫙 나열되어 있는 책을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쫙 보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런저런 사례들 공부를 하시면서 사례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히려 법규를 거꾸로 찾아가면서 하는 공부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수검지 장치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아, 이거 실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뭐가 있지? 딱 하면 뭐 0.5, 1m의 문을 달아라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이 실내 공간을 어떻게 구획을 해라, 최소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빼둬라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점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뭐 저희가 뭐 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법 기준을 보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 없구나 얘는